안녕하세요. 예비 인증 수련 활동 운영 담당자님. 오늘은 효과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인공지능, 특히 챗 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정의, 원리, 주요 기법, 그리고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실습을 통해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일까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인공지능에게 최적의 질문이나 명령어를 주어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설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AI가 인간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응답을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 어때? 와 같이 단순한 질문을 하는 대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활용하여 오늘 서울의 날씨와 예상 강수량을 알려줘라고 더 구체적으로 질문한다면 훨씬 더 명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최신 AI 모델들은 사용자가 일일이 세부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사용자의 의도를 해석하고 최대한 유용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AI가 다양한 작업에서 최적의 결과를 산출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AI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기보다는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단계별로 지시하고 필요한 맥락을 부여하며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얻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핵심은 AI가 훈련된 방대한 데이터와 지식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답변을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AI는 수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특정 패턴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프롬프트를 잘 설계하면 AI가 우리의 의도에 맞춰 더 유용하고 신뢰할 만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프롬프트 설계를 위해 세 가지 주요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명확성입니다. 질문이 명확해야 합니다. 모호한 질문은 모호한 답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AI 윤리가 뭐야? 라는 질문보다 AI 윤리가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설명해줘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더 유용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구조화입니다. 질문의 구조를 부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계별로 질문하거나 답변 형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구조화하면 AI가 더욱 체계적인 응답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의 장단점을 각각 세 가지씩 말해줘라고 요청하면 더 명확하고 정리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맥락 제공입니다. AI는 주어진 정보의 맥락을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질문에 필요한 맥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I가 인간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질문보다는 AI 기술이 로봇 기술과 결합될 때 인간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맥락을 추가해주면 더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주요 기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기법들은 효과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기법은 역할 지정하기입니다. AI에게 특정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더 전문적이거나 구체적인 답변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지금 경제 전문가입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해 주세요라고 하면 일반적인 답변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주제에 대해 전문적인 시각을 제공해야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AI에게 심리 상담사의 역할을 부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심리 상담사입니다. 내담자의 우울증 초기 증상을 파악하고 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해 주세요. 다양한 사례와 접근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역할을 부여하면 AI가 심리 상담사로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AI가 법률 전문가라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부동산법의 정통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최근 개정 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역할을 지정하면 AI가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전략가의 역할을 AI에게 부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마케팅 전략가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 트렌드를 활용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B2C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최신 트렌드와 관련된 전략을 예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AI는 마케팅 전문가로서의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법은 예시 제공하기입니다. AI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예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인터넷 연결이 끊긴 경우처럼요라고 예시를 제공하면 AI가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시 제공하기의 사례입니다. 고객 서비스 담당자처럼 고객 불만 처리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제품이 예상 배송일보다 늦게 도착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의 경우처럼요. 이 상황에서 고객을 어떻게 응대해야 할까요? 팀 리더의 역할로 팀 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두 명의 팀원이 서로 다른 프로젝트 접근 방식 때문에 의견 충돌을 일으킨 상황처럼요.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재무 상담사로서 재무 관리에 대한 조언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고정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 비상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처럼요. 이럴 때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절약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기법은 단계적 접근입니다. 복잡한 질문에 대해 단계별로 접근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필요한 단계를 하나씩 설명해줘라고 요청하면 AI가 순서대로 답변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을 요청하면 복잡한 문제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때 필요한 단계를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초기 시장 조사부터 타겟 마케팅 전략 설정, 출시 후 평가까지 각 단계에서 필요한 주요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먼저 투자 목표 설정에서부터 자산 분산, 리스크 관리, 최종 포트폴리오 리뷰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설명해 주세요. 학술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연구 주제 선정, 문헌 조사, 연구 설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결과 해석, 결론 작성까지 각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마지막 기법은 질문 세분화하기입니다. 복잡한 질문을 더 작은 질문들로 나누어 물어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AI와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설명해줘라는 질문을 AI와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처럼 나누면 더 자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장단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들은 무엇인가요? 또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계 방안을 함께 제시해 주세요. 비즈니스 리더십의 주요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각 유형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설명해 주세요. 지금까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주요 기법과 각 기법의 활용 예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AI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업종 및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교사들은 챗 GPT를 활용하여 교육 자료를 만들거나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에게 맞는 간단한 과학 실험을 설명해줘라는 프롬프트를 통해 학생들에게 적합한 과학 실험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활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생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흥미로운 과학 실험을 설명해줘. 필요한 재료와 실험 절차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해. 예를 들어, 색이 변하는 산과 염기 실험 등으로 부탁해. 중학생을 위한 조선시대 역사 요약 자료를 만들어줘. 주요 사건과 인물, 문화적 특징을 포함하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예시와 설명을 덧붙여야 해.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2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줘.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연산이 필요한지 그 이유도 설명해줘. 블로그 글이나 마케팅 자료를 작성할 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활용해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청년을 위한 재테크 팁에 대한 블로그 글을 작성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타겟 연령층에 맞는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활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대 청년들을 위한 재테크 팁을 주제로 블로그 글을 작성해줘. 현실적인 예산 관리 방법과 투자 시작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이 연령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예시나 상황도 포함해줘. 친환경 생활용품을 소개하는 마케팅 자료를 만들어줘.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장점을 중심으로 설명해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간단한 문구도 포함해주면 좋겠어. 국내 여름 휴가지 추천 리스트를 블로그 형식으로 작성해줘. 각 장소의 주요 매력 포인트와 함께 가성비 좋은 여행 팁도 포함해주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나 명소도 추천해줘. 기업에서는 챗 GPT를 활용하여 사업 전략을 구상하거나 특정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 출시 전략을 세워줘와 같은 프롬프트는 AI가 시장 트렌드를 바탕으로 전략을 제안하도록 돕습니다. 활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신제품 출시 전략을 세워줘. 타겟 고객층과 경쟁 상황을 고려해 제품 차별화 포인트와 초기 마케팅 방안까지 함께 제안해줘. 기존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시해줘. 고객 맞춤형 서비스, 리텐션 프로그램, 그리고 추가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을 포함해줬으면 좋겠어. 한국 중소기업이 동남아 시장에 진출할 때 고려해야 할 전략을 설명해줘. 진출 초기 단계의 현지화 전략과 함께 주요 문화적 차이를 반영한 마케팅 방법도 제안해줘. 소설 작성이나 대본 작성 등 창의적인 작업에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타지 소설의 첫 장면을 작성해줘. 주인공은 마법 학교에 입학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야 해라고 요청하면 AI가 창의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판타지 소설의 첫 장면을 작성해줘. 주인공이 마법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시작하고 주변의 마법적인 풍경과 첫인상을 생생하게 묘사해줘. 주인공의 감정도 잘 드러났으면 좋겠어.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첫 만남 장면을
대본 형식으로 작성해줘. 두 주인공이 우연히 충돌한 후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으로 시작해줘. 대화에 유머를 넣어주면 좋겠어. 공포 단편 소설의 첫 단락을 써줘. 주인공이 오래된 저택에 도착해 으스스한 분위기를 느끼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주변의 소리와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을 묘사해줘.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직접 실습해 볼 시간입니다. 몇 가지 예시를 통해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은 역할 부여하기입니다. 당신은 고객 상담원입니다. 고객이 제품 사용 방법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세요. 이 프롬프트를 사용해 봅시다. 역할 부여하기 실습에 맞춰 AI가 고객 상담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구체적인 프롬프트 예시 3개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고객 상담원이야. 고객이 새로 구매한 스마트폰의 초기 설정 방법에 대해 질문하고 있어.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명해줘. 너는 이제부터 고객 상담원이야. 고객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처음 가입했는데 어떻게 콘텐츠를 검색하고 재생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어. 간단한 단계와 함께 중요한 기능을 설명해줘. 너는 이제부터 고객 상담원이야. 고객이 제품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문의를 하는 상황이야. 초기 문제 해결 절차와 간단한 점검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줘. 너무 기술적이지 않게 쉽게 설명해줘. 두 번째 실습은 단계별 안내 요청하기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단계별로 설명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사용해 봅시다. 이 질문은 AI로 하여금 복잡한 과정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도록 유도합니다. 단계별 안내 요청하기 실습에 맞춰 AI가 복잡한 과정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도록 유도하는 프롬프트를 보다 구체적인 예시 3개를 통해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기 위한 단계를 하나씩 설명해줘. 식습관, 운동, 수면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해서 각각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줘. 아이디어 구상부터 시장 조사, 자금 확보, 사업 계획 수립, 제품 개발, 마케팅까지 순서대로 알려줘.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을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줘. 목표 설정, 타겟 고객 분석, 콘텐츠 제작, 광고 집행, 성과 측정 등 각 단계에서 필요한 활동을 설명해줘. 세 번째 실습은 예시를 제공하여 구체화하기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해줘. 예를 들어, 용돈 관리 방법과 저축의 중요성을 다루는 방식으로 이렇게 예시를 추가하면 AI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답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실습 진행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프롬프트 예시 3개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환경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해줘. 예를 들어, 쓰레기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재료를 직접 분리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부탁해. 직장인들을 위한 소통 향상 워크숍을 설계해줘. 예를 들어, 간단한 롤플레잉으로 상사와의 대화를 연습하거나 팀원 간의 의사소통 스타일을 파악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줘. 청소년을 위한 창의력 향상 워크숍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예를 들어,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보는 미술 시간이나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보는 활동을 포함해서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해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AI의 답변을 의도대로 생성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사용 시 여러 주의사항 및 윤리적 고려사항이 필요합니다. AI에게 정보를 요청할 때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요청하거나 편향된 답변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AI는 훈련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변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질문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을 설계한다면 AI 답변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AI의 한계를 이해하고 AI가 제시하는 정보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AI는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나 맥락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부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AI의 답변을 참고하되 추가적인 검증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활용할 때의 고려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정치적 입장을 편향적으로 표현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해 편견을 조장하는 질문을 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합니다. AI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특정 이슈에 대한 편향이 강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설계할 때는 공정성, 객관성, 책임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객관적 정보 제공을 목표로 삼고 질문을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A가 B보다 나쁜가요? 보다는 A와 B의 장단점을 각각 설명해 주세요와 같이 다양한 시각을 고려한 질문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AI가 편견 없이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사용자에게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금융, 법률, 의료와 같이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때는 AI가 제공한 정보는 참고용이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라는 점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효과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AI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입니다. 올바른 질문을 설계함으로써 AI로부터 더 유용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강의를 바탕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실습해보고 챗 GPT와 같은 AI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AI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AI를 활용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여러분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